예, 사건 파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입니다. 원영석 변호사 나오셨어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류여애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정준길 변호사는 여러분 그 명태균이 막 의혹이 처음에 제기됐을 때 그 명태균 사건의 변호인으로 사건 개요를 쭉 설명하실 때 나오셨던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은 뭐 명태균이 한참 이상한 데로 가버려가지고 그 뭐 이게 저 변호사 수임을 이제 그 취소했습니까? 네, 사인계 제출했습니다. 아, 사인계. 그러면 이제 지금 명태균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 근데 재미난 게 제가 사인계를 제출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수많은 기자들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사임을 한 이유에 대해서. 사임을 한 이유. 예, 그 심지어는 그냥 고만고만한 기자부터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오랫동안 저한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던 기자들이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친한 척하면서 그런데 왜 사임하셨어요? 라고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제 공식적인 답변은 변호사 윤리에 반함으로 답변할 수 없다. 아, 그러네. 네. 우리 저 원영석 변호사. 예. 우리 정준길 변호사가 한참 선배시죠. 예, 한참 선배십니다. 그리고 저 워낙 특수통 검사로 날렸던.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 당에서도 네거티브 팀으로 굉장히 맹활약하셨습니다. 예. 사실은 미디어 법률단에 원래 모태가 됐던 그 전에 최초의 그 대언론 네거티브 대응을 했던 팀이 2018년 그때 홍준표 대표 대선 때 그때 그 팀을 이끄셨어요. 예, 그 원조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어서 지금 원영석 변호사가 고생하고 있는 거네요. 그 이후에 저도 좀 일을 했고요. 청출어람입니다. 이게 선거 때 제일 어려운 게 미디어 대응팀이에요. 법률 대응팀. 그렇죠. 저쪽에 온갖 가짜뉴스 괴담을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해야 돼요. 타이밍 놓치면 안 되잖아요. 신속하면서도 또 정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원영석 같이 그렇게 하면 공천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왜 그 얘기 안 하세요? 그 팀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에 아이디어를 누구였다 끝까지 해주셔야죠. 그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그 내신 분이 우리 류여애 교수님이세요. 아, 그래요? 네. 최고위원 할 때?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전에. 그러니까 최고위원일 때가 아니고요. 정말 그 탄핵이라는 폭풍에 휩쓸리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세 사람이요. 같이 일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을 때 열심히 일해서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공천 못 받은 3인입니다. 그때 다 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아니 이게 열심히 일하면 공천 못 받는다는 게 이게 그 정식화되면 곤란한데 그러면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맨날 눈치만 볼 거 아니에요. 아니 일을 하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일을 안 하는 게 공천 받는 길인가 하는 생각을 완전히 하고 세상이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바로 잡아야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일 한참 하다가 결국은 그 문재인 아들이랑 민형사 소송이 붙었지 않습니까? 아, 문준영이? 그래서 형사는 이제 뭐 무혐의를 받았는데 민사 소송을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일부를 돈을 추라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많이 냈어요. 그런데 많이 냈어요. 문제는 뭐냐면 대응을 할 때는 그게 저 개인을 위한 대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을 위해서 우리가 큰 싸움을 하는데 상징적인 전선에서 열심히 싸웠는데 나중에 이제 민사 형사 할 때는 제가 변호사인데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당해봤으니까 알 거야. 제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하고 이제 한 5년간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제가 소송 걸린 게 한두 개겠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거 변호사 선임 안 하면은 이게 별것도 아닌 거가 크게 될 수 있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 수임료도 내. 그리고 잊을만 하면 경찰서 오라 그래. 잊을만 하면 뭐 검찰에서 뭐 한다 그래. 계속해서 발목 잡고 그게 사건 한두 개면은 어느 시점 가서 종결된다가 되는데 이게 7, 8개인가 10개가 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 팀이라는 게 그 우리 보수당에서 아예 그 자기가 특수부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적진에 들어갈 때는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데 살아서 나오는 거나 각자 알아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퇴로를 미리 설계를 안 해놓으면 아니 이
테러를 후퇴하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보면 저도 어떻게 하면 살아서 빠져나올까? 살아서 빠져나와야지. 살아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 테러가 설계가 안 되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각자 도생하는 그런 어떤 삶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 박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하신 또 리더나 지도자가 나와서 누가 진짜 고생을 하고 누가 음지에서 정말 힘들게 싸워왔는지를 알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중용하는 분위기로 일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얘기가 돌고 돌다가 나한테 지금 아니 박사님이 잘하셔야 돼요. 박사님이 지금요 결국은 박사님이 앞에서 선봉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다 아픈 사람들이네요. 지금 보니까. 아이고 참 그러네요. 그 오늘 참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예. 저희가 이제 정정일 변호사가 워낙 이게 사건 이거를 분석을 아주 심층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가끔씩 저한테 이제 좀 이제 연락도 주고 그러는데 헌재가 이진숙 위원장의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정일 변호사? 아주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그 가처분 인용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금 3명이 임기 만료가 돼서 퇴직을 하고 나면 7명이 지금 재판을 심리를 시작할 수 있는데 6명밖에 안 되니까는 사실상 헌법재판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헌법재판소가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되는데 이번의 어떤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심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면에 있어서 이번에 그 이진숙 우리 위원장님 아주 훌륭한 소송하셨고 그리고 그 변호사인 제 선배님 우리 최창호 변호사님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최창호 변호사요? 네, 최창호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직접 이거 소장 쓰거나 이런 건 아닐 테니까. 그럼요. 그 최창호 변호사가 아주 큰 일을 하셨네.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최창호 변호사는 이제 서울법대 저희 선배이시고요. 검사 출신이십니다. 상당히 인자하시고 또 이렇게 내공이 깊으신 분으로 소문이 났는데 얼마 전에 그 이진숙 위원장님 만나서 어떤 변호사랑 지금 같이 일을 하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 쓰지 않고 나는 딱 한 사람만 쓴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최창호다. 그래서 제가 박수 쳐드렸습니다. 그래요? 같이 박수를 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예, 류혜 교수. 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여기 율사 두 분이 계시지만 아주 개인적으로 볼 때 딱 정확하게 꼼수 부리다가 걸렸다. 어쨌거나 꼼수 부리려고 했었는데 딱 걸렸고요. 정의는 살아있다, 뭐 법은 살아있다 그런 말을 떠나서 이제야 정상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15건의 심리가 올 수도 될 뻔했었고요. 사실 1215건이 지금 남아있고 연명의료결정법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올수습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는데요. 이진숙 위원장님께서 첫 발을 내딛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헌법재판관들 다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요. 아니 저는 그 헌재도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닌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3명을 자연스럽게 임명을 하면 이런 그 굳이 이게 그 3명이 임명되지 않는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결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민주당이 3명을 임명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을 못 믿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쟁적인 요소를 결국 이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는 거에 서슴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번에 헌재가 인정을 했다. 그래서 그 대비책을 세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더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요번에 이 심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진 의미가 뭐냐. 잘 아시겠지만은 탄핵을 하려면 제적 6표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 3명이 그만두면 6명 남지 않습니까? 6명이 전원 일치로 전부 다 우리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이 맞다라고 손을 들지 않는 이상은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이 6명을 가지고 탄핵 결정까지 가면 뭐 그렇지 않아도 100% 뭐 당연히 기각되겠지만 뭐 이거는 1000% 기각이 확실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기 우리 지금 후보들이 아마 이 시간에도
그 유권자들 만나고 계실 텐데 일단 후보들 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전화하셔서 통화가 가능한 후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지금 대담 중에라도 잠깐 중단하고 후보 인터뷰로 갈 테니까요. 자, 이 문다혜가 저는 이 백수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숙박업자였더라고. 예. 그때 제주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제주도 신부한테 받은 게 아니라 신부한테 뭐 매수한 걸로 일단은 돼 있지만 그게 숙박업으로 등록이 돼 있죠. 숙박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그 숙박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근데 진짜 숙박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영등포에 오피스텔 하나가 그 에어비앤비 영업을 했대요. 근데 그게 영등포 구내에 숙박업소로 등록이 안 돼 있대. 네.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박업소로 등록을 안 하고 영업을 했다면? 그러면 1박에 18만 원에서 20만 원 받았대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일단 세금과 관련해서 탈세가 이제 되는 거죠. 탈세요? 예. 그 좋은 건가? 아니 그게 아니 좋은 건 아닌데 그때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 생활비 5천만 원 받은 것도 정여세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되지 않은 거고. 그래. 자, 금정구청장 선거했잖아요. 그 김영배. 야, 이자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그게 검정 제보고 혈세 낭비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검정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전에는 검정구가 여러 가지로 조금 원래 좋은 지역이거든요. 원래 저번 지방선거 때는 해운대구청장보다 검정구청장이 득표율이 더 높았어요. 그 내추럴로 쓰러져서 결국 별세했는데 김재현 전 김재현 구청장 그 굉장히 일 잘하고 평이 좋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직무 중에 내추럴로 쓰러져서 별세하시면 뭐 많은 분들이 과로사라고 많이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김영배가 천인공노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뭐 우리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네, 선거법으로 문제 있어서 보궐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저는 이거 보고 이거 내가 제대로 들었나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막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막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혈세 낭비라고 하는데 진짜 혈세 낭비는 대선이 시작돼서 만약에 이재명이 출마를 했는데 지금 그 헌법 해석과 관계돼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피고인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소추는 불가능하지만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런 전제하에서 보자면 그런 이재명이 대선에 나와가지고 대선을 하고 혹시나 만에 하나 당선이 돼가지고 다시 선거를 하게 되는 그런 게 혈세 낭비 아닌가요? 네. 근데 그 김영배의 막말이 이제 뒤늦게 나왔어요. 네. 제일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지금 덮이긴 했는데 그 한동훈이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 갔는데 실제로는 뭐 해운대에서 셀카 찍는 게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좀 어려워질 뻔했어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지금 뭐 독대를 하니 많이 해서 온통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한동훈과 그 똘마니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이라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자.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는 보궐선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저번 총선에서는 2조 심판하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김건희 여사 심판하고 항상 심판만 하고 계셔가지고 그 여당의 선거 프리미엄이라는 게 결국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 팍팍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이끌어 나가는 게 뭐 본인이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여당 대표로서 리더십을 전혀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그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거라고 하는데 네네. 이번에는 그 검찰총장이 그 지시 배제가 돼 있는 상황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최종 결론을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내리게 돼 있는데 수사심의 거치지 않고 내부의 레드팀의 크로스 체킹 통해서 결론 내리겠다고 하는 보도가 오늘 있었어요.
정준길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총장이 지금 지휘 권한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참 잘 됐죠. 아니 세상에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훌륭한 일도 합니다. 사실은 수심위 같은 것들은 자문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에 최재형 목사 케이스를 봤지만 네. 오히려 세상을 시끄럽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수심위 같은 거 할 필요 없고요. 뭐 검찰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 스스로의 길을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결론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결정을 내리는 시점을 지금 중앙지방법원 그 국정감사 시점이라고 하는데 전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류혜영 교수. 네, 저는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네. 지금 명태균 사태가 발생하면서요. 이준석 의원은 분명히 우리 당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요. 당대표로서 네. 한마디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 좀 하라고 하고 싶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 네. 도이치모터스 그 기소 문제를 얘기하다가 중단했는데 혹시 한 말씀 하실래요? 제 이야기하다가 네. 중단했어요. 네, 그래요. 제가 아까 왜 이준석에 대한 이걸 밝히라고 안 하냐까지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한동훈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부인은 공적 지위가 없어서 라인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나쁜 말 한 거예요. 이 말에서는 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정사실화한 헌법이거든요. 네, 이건 네. 검사 출신, 율사 출신이 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돌려주고 싶어요. 오늘 한동훈 당대표에게. 어떻게 돌려주려고? 한동훈 당대표, 당신은 남자라서 여자 화장실을 절대 쓰면 안 돼요. 맞는 말이네. 겉으로는. 근데 사람들 들으면요. 그거 들으면은 한동훈 당대표가 여자 화장실 쓴 것처럼 돼 있는 거지. 네, 저는 이렇게 오늘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진짜 쓴 거 아닐까? 아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 들으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네. 박사님 전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님 당신은 남자니까 여자 화장실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네. 저걸 듣고 보면 썼나? 이런 생각이 근데 자꾸 제가 드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죠. 당 대표께서 그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당 대표로서 써야 될 말과 써야 될 말을 구분 못한다면 정치인으로서 자격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정준길 변호사. 아 예, 저도 한동훈 대표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검찰 선배, 대학 선배로서 한동훈 대표를 대신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좀 더 많이 배우고 성숙한 지도자와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책임지지 않고 자꾸 김건희 여사 문제나 삼고 하는 그런 좀 몰지각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제가 한동훈 대표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거 사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예. 아니, 예, 원영수 변호사. 예, 그 정치판에 저는 이과생인데 정치판에 보면 참 비과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고양이는 허리가 유연하니까 고양이를 삶아 먹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고양이를 삶아봤자 그 삶아 먹어봤자 그 애꿎은 고양이만 죽고 허리는 낫지도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묘수라는 게 특별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정치라는 게 그만 어떤 일보다 힘들다는 걸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인과관계 내팽겨치고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면 결국에는 그 고양이 삶아 먹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쌍한 고양이를 삶지 마라. 그러니까요. 예, 류혜영 교수. 네, 보궐선거 뛰고 있는 모든 후보들에게 모든 고성국 TV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기운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사건 파일 정준길 변호사, 류여혜 교수 그리고 원영섭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